안녕하십니까. 뉴스원이 준비한 특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사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 여러분들과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뉴스원. 오늘 이분의 인생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모셨는데요. 조금 사실 제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좀 앞서고 있습니다. 왜? 잠시 후에 만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작가 한 분, 그림 그리시는 작가 한 분을 모셨어요. 그림 그리는 서양화가 정보경 씨 자리하셨습니다. 인사를 좀 직접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양화 전공하고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작업실이 있고요. 이번에 부산의 청사포 쪽에 전시가 있어서 방문하게 되었고 이렇게 뉴스원에도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정말 이 알토란같이 중요한 분을 제가 강원도에서 모셔왔습니다. 강원도에 이 작업실이 있다고 하셨는데 부산에 그럼 뭐 가족분들하고 같이 오셨어요? 누구 오셨어요? 아이하고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아이가 몇 살이에요? 9살. 9살. 네네. 남자애? 네, 아들이에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막 줄줄이 뭐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굳이 얘기를 아끼시는 걸 보면 일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가족은 가족이니까요. 자, 우리 정보경 작가님 그림 그리시는 어떤 좀 특징이 있으시죠? 특징이라기보단 저는 이제 원래 실내 풍경이랑 꽃 작업을 하다가요. 네. 이제 사람을 이제 중점적으로 그린 지는 이제 작년 10월부터 인물을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시작은 이제 자화상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가족을 그리다가 지금은 이제 주변 사람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에 꽂히신 이유가 있으세요? 처음에 이제 제가 소위 말하는 이제 대중에게 인기가 있는 그림을 그리다가요. 네. 이제 이게 내가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200여 점의 자화상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모습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보다는 거울을 보고 제 얼굴을 그리는 작업들을 하면서 제 내면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계기가 작년 10월에 외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 외갓집 식구들을 이렇게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보게 됐는데 그때 제가 좀 여러 가지를 깨달았어요. 상가에서 보여진 가족들의 그 표정, 그런 감정과 응축된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네, 그런 것들 중에서가 하나가 제가 외가가 저의 가장 감추고 싶었던 아킬레스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왠지, 왜냐면 제가 정규 코스에 한국에서 미술 교육을 받았고, 그래도 비교적 무난하고 탄탄한 길을 걸었었는데, 사실은 제 어린 시절이나 제 유년 시절에는 상처와 아픔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그러니까 그 그림을 놓았던 이유도 그때까지는 좀 그런 제 상처들을 많이 감추었었어요. 그리고 제 외가는 사실은 이 사회에서 조금 하층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금 많이 교육받지 못했고 그리고 조금 부유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누구나 그렇게 감추고 싶은 그런 게 있죠. 있죠. 그렇죠? 근데 저는 누구보다 좀 꽁꽁 숨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내가 누구인지를 찾고 많은 철학책을 읽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을 만나서 조언을 들을 때도 내가 누구인지 잘 몰랐는데 그 2박 3일의 할머니 장례식을 치르면서 보니까 사실은 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있더라고요. 이게 막 저는 지금 전율이 와요. 우리가 흔히 내세우는 내 배경, 네. 나 이런 사람이야 네, 라고 하는 게 그런 아니라 타이틀 좀, 같은 것들. 그렇죠. 네. 나 좀 창피해. 우리는 배운 사람도 없고 이럴 네. 수 있는 것 안에서 본인을 네, 찾았다. 사실은 뭐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도 있고 네.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눈이 머신 분도 있고 시장에서 행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두 다 이렇게 사연이 많은 네네. 식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는 이제 커가면서 나는 그 사람들과 달라.
그렇지. 좋은 학교에 갔고 맞아.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그 사람들과 달라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자신감으로 또 긍정적으로 살았었는데 죽어버리고 싶고 솔직히 네, 그렇잖아요. 사실은 서러운 생각에. 덮고 싶고 누구한테도 이런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2박 3일을 있으면서 보니까 제가 거기에 있었고 그 힘들지만 그분들에게 위트가 있거든요. 네, 그럼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할머니는 이제 네. 91세의 연세로 네, 네. 이렇게 연로하셔서 돌아가셨는데 네. 대성통곡을 하다가도 갑자기 로또를 사야 된다며 우리가 사서 사다리를 타서 나누자며 그런 그 좀 정말 순수하고 칙칙한 사람의 모습. 네네. 네. 그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초상집의 전형적인 맞아요. 어떤 그게 사촌 좋아요. 언니는 뭐 2박 3일 동안 술 마시고 술주정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사람의 냄새가 있고 그리고 그 힘든 속에서도 긍정의 에너지가 있는 그 외가의 사람들의 사실은 저의 가장 깊은 뿌리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 가족을 그려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근데 사실은 그림 그리는 작가들이 네. 가족을 그리는 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가족을 그리겠다는 거는 여느 작가가 가족을 그리겠다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다르네요. 제가 왜냐면 들어도. 제가 가족을 그리겠다는 거는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돈을 모아서 산 명품백에 내가 가장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담는 일이었어요. 그냥 뭐 극명한 표현이라면. 네네. 왜냐면 제가 제 인생의 모든 것은 캔버스라고 생각을 했고 예술이라는 게 제 모든 것, 제가 나아갈 지점이고 저의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제가 가장 숨기고 싶은 그렇지. 가족들을 올려보고 싶은 요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저는 진짜 예술이라서 가능한 일 아닐까. 네, 제가 이제 할머니의 따뜻한 유골함을 옮기는데 네. 할머니가 저를 특별히 예뻐하셨는데 그 마지막 선물이 바로 그게 아니었나. 그래서 그 작품이 어떤 위대한 작품이 되고 어떤 훌륭한 작품을 만든다기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다큐멘터리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비로소 저를 알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머니의 했어요. 선물이었네요. 또 깨우침. 네, 그런데 이제 그 작업 자체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은 다 서울에 보통 계셨고 네. 계시고 그리고 사실은 하루하루를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열심히 사시고 어떻게 보면 힘겹게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춘천에 있는 제 작업실까지 오시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모델해 주셔야 되는데. 네, 근데 예. 저는 사진을 찍어서 그릴 수도 있지만 네. 저는 보통 사진을 찍어서 그리지 않고 실물 모델을 놓고 달라요? 네, 8시간, 10시간을 그리거든요. 다르죠. 왜냐하면 사진을 찍어서 그린다는 거는 네. 카메라의 눈으로 먼저 해석된 걸 가지고 그리는 거고 실물의 모델은 변수도 많잖아요. 네. 그날의 온도, 뭐 그날 나눴던 대화, 맞아요. 그다음에 뭐 같이 들었던 음악, 같이 먹었던 점심의 메뉴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림에 작용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그림을 그린 그런 공감각적인 게 다 배제되는 거니까 사진은.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작업은 제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을 두고 어떤 다큐적으로 생각을 해서 제 인생에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인물이 제가 이제 다른 그 전에는 실내 풍경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인물 작업을 조금 더 해보려고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제 주변 사람들을 그려봐야겠다 네. 생각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먼저 그린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을 그린 작품들을 지금 청사포에서 전시하고 전시를. 있습니다. 네. 청사포에서 지금 전시를 진행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전 진짜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소름이 좀 이렇게 좀 끼쳤어요. 한편의 영화 같은 스토리, 네,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은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왜 남의 눈에 의해서 이렇게 세상을 좀 보잖아요. 보여주고 싶은 것, 남들이 나에게서 좀 봤으면 싶은 것, 그런 것으로 좀 잣대를 들이대게 되는데, 야,
사실 내가 어디서 왔나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살고 긍정적으로 살고 남들보다 에너제틱했던 것은 그런 결핍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딘가 이렇게 비는 그런 결핍이 없으면 열망도 좀 적거든요. 제 정치학 공부했는데 정치학개론 1장에 나와요. 결핍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흔히 권력을 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뭐 꽉 차서 뭐 하나 부족함이 없다 이런 사람들보다는 뭔가를 좀 갖고 싶어하던 열망이 강했던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걸 느끼게 되죠. 네, 너무 많이 가지면 해보고 싶은 욕구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전시하고 계세요? 이 청사포 아트숲에서 이 전시를 하고 계신데 오늘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번 주 토요일까지니까 여러분들도 가셔서 우리 정보경 작가님의 작품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10월 중순부터 시작하셨다는데 10월의 마지막 날 31일 끝날까지 전시를 하신다고 하네요. 자, 베스트 뉴스, 월스트 뉴스, 소영아가 정보경 씨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어찌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 중에 뭔가가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버랩되는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에게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겪은 그 일련의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아프고 고뇌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소위 말해서 대중의 인기가 있던 작업을 조금 포기하고 이 작업으로 가면서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갤러리와의 관계도 있고. 작가로서. 네네네. 그런데 그걸 놓으면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세상의 밖으로 향해 있던 눈을 조금 내 안으로 돌리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저한테 스스로는 너무너무 충만한 생각들과 삶들이 다시 생긴 것 같아요. 아, 할머니가 돌아가신 사실은 월스트 뉴스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떤 귀한 선물을 받은 그래서 또 베스트 뉴스가 되는군요. 네, 할머니 성정을 많이 담기도 했고 할머니 전라도 분이셨는데 네, 그리고 얼굴형이나 이렇게 광대가 나오고 이런 것도 되게 비슷했고 네, 할머니 음식을 좋아했고 그다음에 제일 막내 손녀였기 때문에 막내 딸의 손녀였기 때문에 네, 할머니가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네. 이제 그 할머니를 좋아했던 할머니를 가슴에 이렇게 딱 안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문득문득 어떤 그리움의 대상, 그런 대상으로 자꾸 떠오르실 것 같은데 할머니를 그리셔야 되잖아요. 그 추억, 그 기억 속의 모습으로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사실 인생에 큰 선물을 주신 할머니 생각만 하셔도 울컥하실 것 같아요. 효녀이면서도 불효녀인 게 할머니의 다른 환한 모습은 제가 못 그려드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요양원에 계실 때 이렇게 호스를 끼고 있던 그 장면을 제가 그렸어요. 아이고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왜냐면 인생의 전환기를 선물해 주신 정말 귀한 할머니이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마음이 진짜 울컥하실 텐데 그리는 게 고통이셨겠네요. 기쁘시면서도. 네, 사실은 예술에 대한 생각도 제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같으면 저는 항상 그림을 그려서 좋으시겠어요, 작가님? 이런 질문을 받으면 네, 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그리고 저는 즐겁고 행복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어떤 시대 정신에 대한 것을 좀 고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예술이라는 게 뭔가 저를 뽐내기 위한 그런 브러치 같은 게 아니라 얼마나 예술이라는 게 내 인생에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 내가 무언가의 점이라도 내 그림이라는 게 단지 나를 뽐내는 게 아니라 뭔가 시대의 점이라도 찍을 수 있는 질문을 던져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시대와 어떤 정치와 그런 자본주의의 이면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가 생긴 것도 사실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굉장히 이런 육아와 살림에 대한 스트레스나 부담감도 많았지만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그 아이로 인해서 사실은 제가 이런 시대 정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고 작업의 전환점을 맞았고
있고 네. 그런 밝음과 뭐 긍정적인 것과 자본주의의 좋은 점의 그 이면에 대해서 네 예전에는 그 빌딩에 보면 높은 빌딩에 그래 나도 열심히 살아서 어떤 펜트하우스 같은데 네 작업실이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었다면 네. 지금은 그 높은 빌딩만큼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보이고 또 그 그림자에서 뭐 나무를 파는 할머니나 박수를 줍는 분들이 제 눈에 보이고 그 예술가라는 게 사실은 그런 그늘을 바라볼 줄 알고 그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는 질문을 던지는 게 맞아요. 예술가의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때보다는 예전보다는 지금 사실 행복으로 따지면 그림 그리는 순간이 막 행복하거나 즐겁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더 깊이 있게 네, 생각하시니까. 그렇지만 예. 분명 성취감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예술가는 사실 예전에는 너무 예술가가 된 것 자체가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였다면 네. 지금은 사실은 일반적인 행복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 성취감이 저에게 큰 사명감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천형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피할 수 그럼에도 없는 네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내가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조금 불편하고 힘든 질문을 해야 된다면 그걸 내가 해야겠다. 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이나 내가 이 시대에 무언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네. 또 매일매일을 작업하게 되는 힘인 것 같아요. 진짜 예술의 멍에를 스스로 이렇게 지신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의 또 알고 계신 우리 서영아가 정보경 씨의 작품이 굉장히 깊이 있는 쪽으로 또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품게 하는데 네, 그림은 보면 행복한가요? 아쉬운가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제 갤러리에서 작가와의 대화를 네. 했는데 이제 처음 보고는 조금 우울하거나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굉장히 작품들을 솔직하게. 보고. 예, 예. 네네. 그래서 굳이 왜 이 작품을 봐야 할까 이런 생각도 제 얘기를 듣기 전에는 그랬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전시하고 있는 작품. 네네네. 예. 그런데 사실 진실이라는 건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 점에 무게를 두셨군요. 네, 그리고 자신의 민낯을 보는 것만큼 불편한 게 없거든요. 제가 맞아요. 자화상을 그리면서도 네. 굉장히 느낀 건데, 근데 제가 자화상을 그리면서도 제 스스로도 느낀 게 어떤 것은 제가 그 자기 혐오가 굉장히 커져서 제 손목을 자르는 그림도 있어요. 정말요? 습관적인 나를 탈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예술가로서 이제까지 습관적으로 살아오고 남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나를 내 스스로 죽이고 싶었던 그런 마음까지 들기도 했는데 사실 거기에 끝으로 가보면 또 순기능은 남들에 대해서 관대해져요. 나의 혐오의 끝을 철저하게 보고 알고 나니- 내 그렇죠. 철저하게 내 민낯과 발가벗겨진 나를 네, 보고 나면 그런 추하고 그리고 아주 이중적이고 모순으로 가득 찬 나를 보면 네. 남들에게 그래 저 사람 나보다 난데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심지어 자식에게도 무슨 혼을 내려다가 아니야 나는 이런 나도 이런데 쟤는 저럴 수 있지 9살인데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런 사회를 보는 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혼자 있을 땐 되게 추해지잖아요. 가지고 싶고 그런데 있는 척, 아는 척, 고상한 척 네. 포장을 하죠. 네 그리고 그 호텔에 가면 굉장히 돋보기처럼 된 거울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 불편하죠. 내 얼굴이 너무 헛되가 불편하죠. 되는 그죠? 거야. 그렇죠. 불편하죠. 그냥 멀리 보샷이 있는 내 얼굴을 보고 싶은데 네.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죠. 민낯을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예술가라는 거는 끊임없이 자신의 민낯을 봐야 되고 그걸 직시하고 그리고 거기서 느낀 질문들을 던지는 게 저희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보는 감상자가 불편해하거나 때론 불쾌해하거나 아니면 조금 아픈 기억들이 오버랩돼서 네.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 또 무언가 찡하고 가슴 아프고 또 눈물이 흘려지고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셨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걸 원하시는군요. 네 예.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밝고 신나는 그림들을 그리면서 네.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줬다면 이번에는 뭔가 같이 울어주면서 위로를 푸닥푸닥. 해주는 네. 그런 마음을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네, 네. 또 저의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인 것 네.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정 작가님의 이 전시회를 가신다면 그냥 가서 마주친 작품보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가셔서 작품을 들으셨어야만 했을 것 같습니다. 작품에 담긴 진심을 느끼고 또 그래야 이렇게 눈이 또 확 열려서 그림을 감상하는 마음이 더 들었을 것 같아요. 청사포에서 10월 말까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람을 만나러 한 번쯤 걸음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느낌의 네. 그냥 따뜻하고 온화하고 예쁜 색감을 바라는 작품들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자, 우리 정보경 작가님 강원도에서 부산에 또 전시하러 이렇게 오셨는데 아마 이 가을에 좀 깊이 있는 생각을 원하신다면 네, 주변에서 그런 걸 좀 뭔가 발견하는 기회를 얻고 싶으시다면 청사포로 가는 이 걸음이 아주 가벼우시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좀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정보경 작가의 그림 세계에 들어올 수 있는 존재, 네, 어떤 존재들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그림의 존재라기보다는 그 밖으로 있는 향해 있는 눈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정말 고요하고 무한한 세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완성의 경지겠네요. 자화상에 200장면이 나옵니까? 아까 본인 얼굴에서 200가지 그리셨다고 그래서 네, 그렇게 네. 많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가요? 네, 매일매일 그때는 무얼 그릴지 몰라서 고민을 하면서도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이 보여서도 그리고 그걸 수없이 그리면서 답답함도 있었죠. 이제 무언가 내가 이 안에 끄집어낼 게 있는데 답답한 마음, 화가 나는 마음, 뭐 여러 가지 슬픈 마음,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렇죠. 꺼집어내기 위해서 네. 왜냐면 너무너무 갑옷을 똘똘 입고 있었고 포장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네. 벗겨내는데 많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심리학적으로도 이렇게 사람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좋은 생각, 뭐 우아한 생각만 하는 것 같지만 잔인한 생각을 품게 될 때 있잖아요. 오, 머리에서 버려야 돼. 네, 이런 그래서 인간은 정말 솔직하게 보면 추하고 뭐 악한 면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 네, 그걸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내가 결코 우아한 사람만은 아니야. 나도 양면이 있어. 네, 그걸 그림으로 보고 과연 거기에서 이제 진심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림 뭐 안에서도. 심지어는 네. 뭐 어른들은 물론이고 사실은 아이들도 그런 악한 감정이 있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네. 그 양면이 가지고 있고 네. 그걸 어떤 사회화라는 건 그걸 컨트롤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예술가는 그 양면의 그런 칼날에 서 있는 게 예술가니까. 그렇죠. 드러내도록. 네. 자, 이 전시회는 혼자 가서 꽁꽁 숨겼을 자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손잡고 가셔서 마주보면서 느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가 느낌에 어깨도 좀 두들겨 주셔도. 자, 오늘 서영아가 정보경 씨 모시고 많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드리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정보경 작가를 이렇게 떠올릴 때 대중들이 어떤 기억으로 이 이름 석자를 기억해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지 이 얘기를 꼭 듣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밝고 긍정적이고 색채가 좋고 뛰어나고 뭐 이런 에너지가 넘치고 이런 작가로 평가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조금 제 그림이 뭔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주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관람객들이 원할 때 제 다음 전시를 항상 올 때는 이 작가 이번엔 또 뭘 그린 거야? 요즘은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좀 작가들이 소재주의에 많이 빠져 있어요. 이 사람은 뭘 그리는 작가, 몰방울을 그린 작가, 다랑아리 그리는 작가, 맞아요. 하나를 해서 뭐 평생을 하시는 분들도 네네. 계시죠.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좀 무엇을 그리더라도 정보경의 시선으로 그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 소재는 가변적일 수 있게 자유로운 저 스스로도 좀 자유로운 작가가 되고 싶고 저를 알거나 저를 궁금해하는 관람객들이 이번 전시회는 또 뭘 그렸어? 갑자기 또 풍경을 그렸어? 갑자기 인물을 그렸어?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한가의 맥락으로 이야기되는 네. 작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 인생의 뉴스원, 인생 속의 베스트 뉴스, 월스트 뉴스 두 가지를 함께 해주신 분은 강원도에서 내려오신 우리 서양화가 정보경 작가입니다. 사람을 그리시는 분,
다른 각도에서 진심의 사람을 그리시는 분, 네, 이 가을 깊이 있는 힐링이 아마 청사포에 준비가 돼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주말에는 아트스프로 좀 나들이를 다녀올까 싶어집니다. 자, 오늘 이 얘기가 여러분들의 가을에 깊은 생각의 여울을 좀 남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